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밤 이야기부터 꺼내려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장면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한두 번 깨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때로는 낙상과 골절로 이어져 삶의 방향을 비극적으로 바꾸는 사고의 전조 증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훈입니다. 8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비뇨의학과와 노인의학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료실의 차가운 의자와 병동의 긴 복도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마주하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굳이 입을 열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편안한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뇨가 단순 노화가 아닌 치명적인 신호인 이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계 비뇨의학회나 국제요실금 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0살 이상의 성인 중 70%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뇌척수액을 통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야간뇨로 인해 이 흐름이 끊기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번이나 눈을 뜨셨나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곧바로 다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었습니까? 만약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정신이 맑아져 한참을 뒤척였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낮에 다리로 쏠렸던 수분이 밤에 누워 있을 때 신장으로 몰리는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뇨로 인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몸이 스스로 수분을 배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광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조화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식사 후의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뿐만 아니라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믿으시지만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 그것은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다리에 고인 혈액과 수분이 심장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만 갑자기 소변량이 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밤에 소변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 신체적 구조와 원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밤마다 다리가 물통으로 변하는 신체의 비밀입니다.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밤에 소변을 농축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양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면서 낮과 밤의 소변량이 뒤바뀌는 야간 단뇨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심장 기능이나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낮 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수분이 모두 종아리와 발목 주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낮에는 다리가 거대한 물통 역할을 하다가 밤에 침대에 눕는 순간 그 물통이 뒤집히는 꼴이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급격히 몰려들고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쉼없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계속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혹시 오후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야간뇨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바로 그 부은 다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후에 1km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을 지닌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뇨 횟수가 평균 30% 이상 적게 나타났습니다. 걷기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수분을 미리 순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분 섭취도 치명적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가둬둡니다. 저녁에 드신 짭짤한 찌개나 젓갈 한 점이 밤새 여러분을 화장실로 불러내는 범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오후 4시경에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에 신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을 미리 줄여줍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국물 요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에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다면 신장의 농축 능력을 돕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약 중에 오히려 야간뇨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억울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 복용 시간만 바꿔도 밤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약 복용 시간만 조정해도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은 몸속에 나트륨과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런 약을 저녁에 복용하게 되면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의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C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소변 생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저녁보다는 오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최미경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최미경님은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눈밑이 하고 안색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제는 우울증까지 올 것 같다고 울먹이셨지요. 검사 결과 방광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미경님의 약 처방전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지혈증 약과 함께 드시던 순환 개선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생각해서 저녁 식사 후에 꼭 챙겨 드시던 한 사발의 과일, 식초가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경님께 처방된 약의 복용 시간을 모두 아침 식사 후로 옮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과일과 국물을 치우고 대신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신 뒤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는 듯 했지만 2주일이 지나자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 최미경님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니 낮에 활력이 생기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산등성이를 오르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하셨지요.
최미경님의 사례처럼 야간뇨는 복잡한 수술이 아니라 삶의 작은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해결됩니다. 변비약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장을 자극하는 약 성분은 방광신경과도 연결되어 있어 요일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그 목적이 있지만 복용 시간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여러분의 밤을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인 저도 가족의 건강 문제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동생이자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저의 형님과 함께 야간뇨를 극복했던 시간들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형님이었지만 여든이 넘으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야간뇨였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실 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저에게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삶의 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다 보니 낮에는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혹시 밖에서 실수를 할까봐 좋아하시던 경로당 나들이도 끊으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동생으로서 형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형님은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보리차를 2잔씩 마시고 계셨고 다리는 항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큰 수술이나 독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딱 3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입만 축이는 정도로 줄일 것. 둘째는 매일 오후 4시에 거실 바닥에 누워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고 20분간 계실 것. 셋째는 저녁에 드시던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아침으로 옮길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마셔온 저녁 보리차를 끊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단 사흘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이제 밤이 무섭지 않다. 잠을 깊이 자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고 세상이 다시 보인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의학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진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야간뇨는 노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가족의 관심과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밤을 살펴봐 주세요. 어젯밤 몇 번 깨셨어요? 라는 질문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큰 위로와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번째, 건강한 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간뇨가 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간뇨는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심장, 신장, 혈관, 그리고 뇌의 상태가 모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단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을 참는 훈련인 방광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속의 수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완벽하게 한 번도 깨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깨던 분이 2번으로, 2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엄청난 성공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좋아집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에 따라 조금 더 많이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대처한다면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소변 양상과 횟수를 기록하는 배뇨 일지를 써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밤이 편안했는지 스스로 깨닫는 순간, 치료는 절반 이상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야간뇨와 함께 동반되는 이상 증상들입니다.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심하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밤에만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지나치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과민성 방광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야간뇨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5년간 의사로 살며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쁜 습관을 하나씩 걷어내면 몸은 반드시 그만큼의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고통이 아닌 휴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두운 복도를 더듬거리는 불안한 발걸음이 아니라 깊은 잠 끝에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야간뇨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을 관리하고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며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건강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85세 의사로서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꼭 필요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평온한 밤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